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제 수업 시간에 풀었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이제 한번 동영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매출 최대하는 커피 제작량 결정 과정이다 한 다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가, 해는 심플렉스로 어떻게 구하는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한 거에서 이제 민감도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1.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이제 매출 높이기 위해서 라떼의 가격을 올릴 경우 얼마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라떼 가격을 얼마까지 올렸을 때 생산량이 변하지 않을까? 1번이었고 2번은 만약 원두를 구매하면은 매출이 올라갈까? 혹은 물을 추가 구매하면은 매출이 올라갈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여기 2번은 이제 우변상수, 즉 자원 혹은 우변상수의 변화에 따른 그 분석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식을 이제 제약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메리카노의 생산량을 X1, 그 다음에 라떼 생산량을 X2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라떼.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제약식은 이제 다시 서연계획 모형으로 만들고자 하면은 4,000원, 5,000원이 각각의 수익이므로 맥스 4x1 플러스 5x2가 되겠네요. 그리고 제약 조건으로는 원두의 생산량 x1 플러스 x2는 2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물의 생산량 9x1 플러스 6x2는 15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제조 시간은 12x1 플러스 16x2는 288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선형계획 모형을 세워줄 수 있겠죠. 당연히 x1, x2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확장형 모형으로 바꿔주는 거겠죠. 근데 보니까 이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이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우에 뭔가 같이 올라와 있는 상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좌우를 3으로, 세 번째 식은 좌우를 4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 나눠주면은 다시 만들어진 제약식은 여기다 쓸게요. 맥스 4x1 플러스 5x2 x1 플러스 x2는 마이너스 2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3x1 플러스 2x2는 500보다 작거나 같다. 3x1 플러스 4x2는 720보다 작거나 같다의 형태가 되겠죠. 이거를 확장형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z 플러스 4x1 맥스 x2는 0 x1 플러스 x2 플러스 y1 이꼴 200 y1, y2, y3를 여유 변수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3x1 플러스 2x2 플러스 y2는 500 3x1 플러스 4x2 플러스 y3는 722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목적 함수를 비교하면은 4랑 5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해를 구하고자 심플렉스법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4랑 5가 둘 다 양수입니다. 현재 기저 변수는 y1, y2, y3고 비기저는 x1, x2인데 이 x1, x2의 개수가 양수라는 얘기 이 말인즉슨 이제 우리는 x1이나 x2를 기저 변수로 진입을 시키면은 전체 목적 함수의 값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최적이다, 아니다, 최적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늘 하듯이 큰 수가 있는 x2부터 진입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x2를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비율 테스트를 해야겠죠.
여기 있는 최소 비율 테스트를 해보면은 200이고, 여기는 250이고, 여기는 180이네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X2가 진입할 제약식이 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기저변수인 Y3가 탈락을 하게 되겠네요. 한번 이 식을 이제 그러면은 다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2가 진입을 한 것처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번째 제약식에 대해서 X2의 개수는 4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4분의 3X1 플러스 X2 플러스 4분의 1 Y3은 180이다 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제약식에서 X2를 없애줘야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3번이라고 하면은 3'이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2번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프라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프라임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2분의 3 x1 x는 소거되고 플러스 y2 마이너스 2분의 1 y3 이꼴 140이 되네요. 자, 1번도 마찬가지로 해볼 수 있겠죠. 1'은 x2가 하나니까 아주 이기는 쉽게 1번에서 마이너스 3' 제약식이 되겠네요. 자, 3' 제약식은 4분의 1 3이 되겠고, 자, 그럼 풀어보면은 4분의 1 x1 x2는 사라졌고 플러스 y1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y3가 20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목적 함수 또 빠져서 밑에다 쓰겠습니다. x 이거는 이 식에다가 3' 제약식을 5배 해서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z 플러스 4분의 1 x1 x2는 사라졌고 마이너스 4분의 5 y3는 900이다 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지금 기저변수는 y1 y2 x2고 비기저는 x1 y3입니다. 자, 그리고 비기저변수의 개수를 보니까 아직 x1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예요. 이 말인즉슨 x1을 진입시키면 아직 목적 함수가 증가할 수 있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x1을 진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1에 대한 최소 비율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여기는 20을 4분의 1로 나누니까 80이 될 것이고, 여기는 140을 3분의 2로 나누니까 대충 210인가요? 아니군요. 예. 대충 90 몇이겠죠? 140을 3으로 나누고 2를 곱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240 정도 되겠네요. 그럼 무조건 얘가 가장 작으니까 1번 1' 제약식 1'번 제약식이 이제 x1이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기점에서 y1이 탈락을 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문제도 바로 선형계형 모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제약식을 2' 제약식을 구해봅시다. 2' 제약식은 4 곱하기 1' 제약식이 되겠네. 그럼 x1 플러스 4y1 마이너스 y3는 80의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x1을 빼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를 빼줘야 되니까 이제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2분의 3 1 2'을 해주면 되겠네. 그럼 x1은 당연히 소거가 되고, 이제 y2 y1부터 살까요? 마이너스 6y1 플러스 y2
마이너스 2분의 1 y3에다가 플러스 2분의 3 y3 하면은 이거 그냥 플러스 y3이죠. 플러스 y3 이꼴 원래 140에다가 20이겠네. 140에다가 120을 빼주니까 2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y1 플러스 y2 플러스 y3는 20이다 라는 형태로 이 2' 제약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3 2' 제약식은 어떻게 될까요? 3 2' 제약식은 여기 4분의 3이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3' 제약식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1, 2' 제약식을 해주면 됩니다. x1은 당연히 소거가 될 것이고 x2는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3y1 그 다음에 플러스 y3가 되네요. 여기는 또 4분의 1 y3에다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한 걸 더해주면 1이 되니까 그리고 옆에 180이 있었고 60을 80에서 4분의 3을 곱하면 60이니까 120을 빼줘야 되겠네.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맥스 z 마이너스 z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을 1, 2'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z 마이너스 y1 그 다음에 마이너스 y3는 920의 형태가 되겠네요. 여기서 지금의 기저 변수는 x1 기저는 y2 그리고 x2가 될 것이고 비기저는 y1, y3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y1과 y3의 개수가 모두 다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때 y1과 y3는 음수, y1, y3는 음수, y1, y3 다시 둘 다 셋 다 0이라고 치면은 비기저 변수가 0이죠. 0, 0, 0이라고 하면은 x1 이꼴 80 x2 이꼴 120 그 다음에 뭐 굳이 y2 이꼴 20인 상태에서 z 목적 함수 값은 920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추적해가 변하지 않는 기억에서의 변동 범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심플렉스벌 풀 때 이제 우변상수에 있는 것이 목적 함수의 우변상수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생도들이 문제를 풀므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풀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z값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해 보면은 원 문제를 선행계획 모형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장형으로 만든 다음에 최종 심플렉스가 응용됐을 때 모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오른쪽 모형을 바탕으로 이제 최적키가 변하지 않는 기억에서의 변동 범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키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현재 최적키인 80, 120이 그대로 유지된다 라는 얘기이면서 동시에 현재 존재하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들 중에서 기저 변수와 비기저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정식이 그대로 성립하는 상황 내에서, 즉 현재의 기저 변수 집합과 비기저 변수 집합이 변하지 않는 상황 내에서 이제 우변상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풀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처음 본 문제는 이제 라떼의 가격을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매출은 올라갈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번 라떼 가격을 올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4x1 플러스 5x2를 목적 함수로 주었습니다. 라떼 가격이 5,000원인데 5,000원보다 더 올리겠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4x1 플러스 5 플러스 델타 x2라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델타만큼이 우리가 원하는 그 증가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 있는
목적 함수에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확장형으로 바꾸고 여러 제약식들의 행연산이 다시 그 제약식들의 연산이 수행됐을 때, 넣고 빼고 하는 연산이 수행됐을 때, 여러 추측력 연산이라던가 뭐 피분 연산들이 수행됐을 때, 이 델타 x2는 이걸 풀었으면 4x1 플러스 5x2 플러스 델타 x2인데, 이 델타 x2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확장형 모형과 동일한 확장형 모형이 이르기까지 동일한 연산을 해주었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델타 x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x 마이너스 z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y3 플러스 델타 x2 이꼴 마이너스 920의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행연산을 해봤자 이 델타 x2의 값은 그대로 목적 함수에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현재 이 상태에서 x2가 기저 변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 변수에 계수가 앞에 붙어 있는 이런 결정 변수에 있는 제약식은 다시 목적 함수에 있는 제약식은 없애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3번 제약식에 대해서 마이너스 델타만큼 곱해주고 3번 제약식을 마이너스 델타만큼 곱해주고 이 1번 제약식에서 0번으로 하겠습니다. 0번 제약식에서 빼주는 연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목적 함수는 max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 플러스 3 델타 y1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델타를 빼주면 플러스 델타 헷갈리네요.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예, 여기가 마이너스고 y3 이꼴 마이너스 920 빼기 120 델타의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의 기저 변수와 비기저 변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기저 변수는 y1과 y3가 비기저 변수인데 이 y1과 y3가 계속 비기저 변수로 되려면은 이 진입을 해도 이 값이 다 음수인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즉 1-3 델타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 플러스 델타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델타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델타 범위 내에서는 현재의 기저변수 집합, 비기저변수의 집합이 변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라떼의 가격이 5,000원에서 여기 3분의 1이니까 5,333원까지는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4,000원, 4,000원에서 5,330까지는 라떼 가격이 이 범위 내에서는 아무리 어떤 식으로 변동을 하더라도 생산량은 80,120이 그대로 유지되더라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매출의 변동량은 당연히 라떼 생산량 120이니까 120 곱하기 델타만큼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333원을 증가시키면은 120 곱하기 333원인 대략 한 4만원 정도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적화가 변하지 않는 기업에서의 범위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메리카노의 가격인 4,000원도 비슷한 형식으로 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형식이 아니라 4 플러스 델타
x1 플러스 5x2의 형태로 풀리게 된다면 여기서의 델타 범위도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혹시 잘 모르겠으면 우리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원두를 추가 구매하면은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까, 혹은 물을 추가 구매하면은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변 상수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이고, 이 또한 역시 기저집합을 변화시키지 않는 우변 상수의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원 문제를 확장형으로 풀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저 변수는 아까 그 심플렉스법을 통해서 구하는 것과 같이 x1, x2, y2입니다. 그리고 비기저는 y1, y3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현재 기저변수 집합을 변화시키지 않는 우변상수의 범위를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냥 비기저변수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저변수들은, 얘들은 무조건 기저변수로 두려고 하고, 그래서 기저변수들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비기저변수는 0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비기저변수들을 0으로 두고 여기 있는 제약식들을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1 플러스 x2 이꼴 200, 3x1 플러스 2x2 플러스 y2 이꼴 500, 3x1 플러스 4x2는 720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원두를 추가 구매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원두가 현재 200인데 여기서 델타만큼 추가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도 델타만큼 증가할 것이고 여기도 델타만큼 증가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x1과 x2로 이루어진 제약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x1과 x2를 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얘를 연립해서 y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x1과 x2, 그 다음에 y2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1, x2, y2. 이 첫 번째 식에다가 3배 한 다음에 여기서 그 3배한 걸 빼주면은 x2가 되겠네요. 그러면 x2는 120 마이너스 3 델타가 될 것이고, x1 플러스 x2가 200 플러스 델타니까 x1은 80 플러스 4 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y2를 구해보면은 이제 y2는 여기서 240, 40에 240, 20에 12델타 마이너스 6델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6델타가 되나요? 자, 이렇게 풀면은 이제 x1, x2, y2가 구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x1, x2, y2가 계속 기저 변수여야 합니다. 계속 기저 변수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계속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걸 다시 델타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델타는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다, 델타는 40보다 작거나 같다, 델타는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구하면은 결국 델타는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다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기저변수 집합을 유지시키는 우변 상수의 범위, 즉 원두의 구매량의 범위는 180부터 203.3333이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두를 1단위 더 구매했을 때 우리의 목적 함수 값은 어떻게 증가하는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x하고 y의 값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거를 여기 있는 목적 함수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z 이꼴 4x1 플러스 5x2였습니다. 이거를 x는 80 더하기 4 델타, 그리고
다시 x2는 120 더하기 3, 120 마이너스 3 델타를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920 플러스 델타가 됩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이제 원두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의 수익은 얼마씩 증가한다? 1,000원씩 증가한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원두는 3.33 단위까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기점에서 지표를 변화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원두가 3.33까지 증가할 때 원두 하나당 1,000원씩 수익이 증가하더라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다. 또 거꾸로 이제 원두가 만약 하나씩 감소하게 되면은 수익이 얼마씩 감소한다? 마이너스 20까지는 1,000원씩 감소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원두 하나를 구매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 500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3.33개만큼 일단 무조건 더 사면은 돈이 더 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 원두 하나를 구매하는 비용이 1,5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20개만큼 줄이고 봐야 손해가 없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더불어서 한번 이번에는 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구매량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델타가, 여기다 델타가 아니라 여기가 델타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풀어쓰면은 x1 플러스 x2 이꼴 200, 비기저 변수는 그대로 0으로 두겠습니다. 3x1 플러스 2x2 플러스 y2는 500 플러스 델타 3x1 플러스 4x2 이꼴 72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걸 연립해서 풀면은 x1은 120, x2는 80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목적 함수에서, 그리고 y2는 델타 마이너스 20의 형태가 되네요. 자, 맞나요? 600. 미안. x1이 80이고 x2가 120이 되고 y2는 20 플러스 델타가 됩니다. 잘못 계산했네요. 이게 맞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y2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근데 목적 함수를 보면은 z 이꼴 4x1 플러스 500 5x2예요. 이거는 그냥 920입니다. 즉 우리가 델타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이제 z값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y2의 값만 증가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물을 더 산다는 것은 총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의 양이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아까 이거 x1, x2, y2는 기저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x2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y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결국 델타가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현재의 기저변수 집합이 유지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을 오히려 그냥 사는 비용이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일단 20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총 내 수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20만큼 줄일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줄일 경우에는 기저변수 집합이 변하게 된다. 그때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저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우변 상수가 있고, 기저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다시 그 목적 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우변 상수의 범위가 있고, 목적 함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변 상수의 범위도 존재한다까지 배워두었습니다.